다른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류분이란 얘기를 그랬네 또. 아유. 아, 역시. 이별, 노별. 기죽이려고 또. 아유. 유류분이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들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이모나 고모,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증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과 전쟁을 통해. 지난해 가장 화제의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 중에서 상속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왔거든요. 장손자인 진성준 순양벤처 대표에겐 순양생명 지분 3%를, 막내 손자인 진도준 군에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많이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장남에게만遺産을 물려줄 수 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유언을 통해서 장남이든 뭐 차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쓰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또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뭐 사회에 유익하게 쓰이게 하겠다라고 또 유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유언도 역시 유효합니다. 제가 사실 그 한두 달 전부터 상속 증여 양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관심 있어요. 아버님만 너무 건강하시고. 아니 내가 오늘 기사에 어떤 분이 어떤 가수한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하고 이명웅 씨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웅 씨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 기사 때문에 조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제 법정 상속권이 없고. 이건 제가 봤을 땐 진심일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모르는 타인에게 유언장을 쓴 거잖아요. 이거는 상속이 됩니까? 유언의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가 있는 거라서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무조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류분이란 얘기를 그랬네 또. 아유. 아, 역시. 이별, 노별. 기죽이려고 또. 아유. 유류분이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다. 유류분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몰빵을 하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류분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유류분은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나 나머지 3분의 1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아들은 안 주고 얘 딸을 주겠다. 예. 내 전 재산을. 내가 유언장을 썼어. 예. 그래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죠. 유류분 권리니까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써도 내가 뭐 이거 하고 해도 호적에서 파면. 호적에서 파면. 호적에서 팔 수 없죠. 있는 건 없어요. 팔 수가 없죠. 그냥 말로 그냥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건 없어요?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부에 대해서 상속권 박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막 기사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부활합법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었죠. 이게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었는데 그 한국의 현행 민법상 법제는 뭐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속기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진짜 드라마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 돈 주시오 하는 부모는 돈을 줘야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순직하는 경우 그러면은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나타나요. 순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나셔서 결국 그 돈을 받아가는 일이 사실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어이가 없네. 근데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뭐 현재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그 부모가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50%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법 안에서 너무 뻔뻔하게 지급을 받으신 거죠.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셨는데 32년 만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신청해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유족들이 제기를 해서 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개정이 돼서요.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급여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모를 상대로 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자매인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매가 2살, 5살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면서 두 자매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된 과거 양육비는 2사람 합쳐서 7,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그거라도 초래내게 했네요. 예, 그걸 초래냈고요. 그다음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연금도 제한되게 되었어요. 아, 너무 잘했다. 잘 됐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전에 듣지를 못했다면 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것도 대단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굉장히 또 황망하고 또 경험 없으시겠지만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가서 사망신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하실 때 이미 안내가 다 돼 있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예요? 서비스.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중요한 서비스예요. 거기서 이제 그 한번 물어보기만 하면 구청에서 금융 나오지, 자동차 나오지, 토지 나오지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현금 재산이나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은요 네.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안 중에서 이제 부자이신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인부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집으로 와. 누가 자녀들이? 예, 자녀 중에 마다들이 네. 가서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CCTV를 다 부시고 어머머. 금고 자체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딴 형제들이 그럴까봐 미리 와가지고. 네, 그 안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뭐 무기명 채권, 달러, 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무기명 채권? 미술품도 있어. 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순간 자기 무시한다. 맞아. 내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쓰고 최후의 순간에 상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꽤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필요하죠. 상속 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요. 서로 유가족들끼리 내가 가장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가서 소송을 붙여요. 효도를 잘하면 이제 기여분이라고 하는 가중상속분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효도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막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간 뭐 여행 사진, 무슨 뭐 설날 막 세배하는 사진 막 이런 거 서로 막 내고 다 같이 씁니다. 이게 그리고 가시지. 보통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들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이모나 고모,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증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과 전쟁을 통해. 사랑과 전쟁 그 법정에 이모 고모 엄청 써요 증인으로. 바이블이야, 바이블. 우리 뭐 자매 프로그램이네. 난 이제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입에 근질근질 했는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빚이 있어요. 이 빚도 상속이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빚을 물려받느냐? 네네. 또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상속하면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채무가 더 많아. 그럼 상속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포기를 하던가. 포기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돼. 포기하면은 내가 그쵸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적극 재산, 소극 재산 모두 받지 않겠다. 그 쉽게 생각해서 포기하시잖아요, 그냥. 근데 포기할 때 문제는 조심해야 뭐냐면 되죠. 상속 순위에 따라서 빚을 넘어가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포기했는데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잘 알면 상관이 없는데 법을 대부분 몰라가지고 모르지. 어린 나이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실제로 그래서 제가 판사 시절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상속 1순위나 이런 순 중에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면 돼요. 한정승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게 없다, 그럼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밑으로 안 내려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 좀 중요한 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명보험을 좀 가입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 망해서 빚밖에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식들한테 그 생명보험금은 그대로 가고요. 그 빚이 있더라도 거기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좋은 정보네요. 와.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인 거잖아. 갑자기 나 전현무한테 뭐 다 줄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 공장부터 해서 그거 얼마야? 등치 지분만 넘겨. 끝까지 들어봐. 근데 내 빚을 전현무에게 다 주고 내 주는 게 아니라 내 빚을 다 상속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뭐 홍진경 씨가 내 재산의 20%를 줄게 현무 오빠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전 변호사님이 기쁘게 이제 딱 조사를 해봤는데 빚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홍변이. 그러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죠. 거절할 수 있어요. 방금 똑같은 근데 그렇죠. 살아생전에 정말 미운 사람한테 정말 빚도 준다. 써서. 네. 아니 그러면 줘야겠어요. 네. 그 왜 외국에 그런 사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자식 다 필요 없고
내 반려견, 맞아 맞아. 내 반려묘에게 그거 사랑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물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는 되잖아. 네. 실제로 여기서 강아지한테 상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 강아지를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런 입법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멸종위기 조류라든지 심지어 빙하 같은 그런 물건에도 인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빙하? 네네. 대박이다. 얼음이요? 네, 빙하. 얼음이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내 반려 빙하에 절대 비하지 마. 안 녹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속 냉동실에 넣어놔.